인공지능이 바꾸는 세상. 지금 세계는 기회와 위기가 충돌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구조가 재편되는 중요한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발빠르게 자기 개발을 준비해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 약산 힐링 건강 TV의 성장 동력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판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장 자동화가 일자리를 흔들었다면 이제는 생성형 AI가 사무직, 전문직, 서비스직까지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어떤 직업이 사라지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의 수입은 안전한가? 나는 AI와 경쟁할 사람인가? 아니면 AI를 활용할 사람인가? 앞으로의 시대는 직업 이름 하나로 안전을 보장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같은 직업 안에서도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무슨 직업을 가졌는가 보다 내가 하는 핵심 업무가 AI로 대체 가능한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1. 지금 벌어지는 변화의 핵심. 많은 사람은 AI가 직업을 통째로 없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변화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바뀌는 것은 직업 전체가 아니라 그 직업 안에 들어있는 개별 업무들입니다. 예를 들어 자료 정리, 요약, 문서 작성, 번역, 고객, 응대 초안, 보고서 초안 같은 일은 AI가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최종 판단, 책임 있는 결정, 사람 사이의 신뢰 형성, 갈등 조정, 현장 대응 같은 일은 여전히 인간의 비중이 큽니다. 즉, 앞으로 중요한 것은 내 직업이 사라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핵심 업무가 어떻게 재편되느냐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직업은 그대로인데도 내 자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2.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큰 산업과 일자리.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곳은 반복적이고 규칙이 분명하고 문서 중심으로 돌아가는 업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무 보조, 비서, 데이터 입력, 단순 행정, 창구 업무, 기본 고객 응대, 반복 보고서 작성 같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일의 공통점은 정보를 읽고 정리하고 분류하고 정해진 규칙대로 처리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역이 생성형 AI가 가장 빨리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자동화가 공장과 생산 현장을 먼저 바꾸었다면 이제는 화이트칼라 업무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고학력 사무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보고서 초안 작성, 자료조사, 회의 정리, 이메일 초안, 기초 분석 같은 일은 이미 AI가 상당 부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먼저 흔들리는 산업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꼭 필요해서 유지되던 산업이 아니라 사람이 하던 정보 처리 업무를 AI가 더 싸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3. 새로 태어나는 산업과 일자리. 그렇다면 앞으로 커지는 일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AI를 만들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산업입니다. AI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반도체, 클라우드, 자동화 시스템, 사이버 보안 같은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설비, 전력 인프라, 환경 기술 분야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밀착형 산업입니다. 간호, 돌봄, 상담, 교육, 코칭, 현장 서비스, 관계 중심 영업 같은 분야는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은 더 많은 정보보다 더 높은 신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커지는 축은 기술, 보안, 에너지, 돌봄, 교육입니다. 미래의 유망 일자리는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과 사람을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동시에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4. 왜 개인과 가정 경제가 아파지는가? 여기서 진짜 문제는 기술 변화 그 자체보다 소득 구조의 흔들림입니다. AI 시대의 충격은 갑자기 모두가 실직하는 방식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더 현실적인 충격은 승진이 늦어지고 성과급이 줄고 외주 물량이 줄고 신입 채용이 감소하고 중간급 인력이 압박받는 방식으로 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괜찮다고 느낄 수 있어도 가정 경제는 바로 흔들립니다. 주거비, 대출, 교육비, 보험료,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수입만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위기는 직업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가정 현금 흐름의 위기입니다. 특히 준비가 덜 된 가정일수록 기술 변화보다 먼저 생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자기 개발은 단순한 스펙 관리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자기 개발은 가정 경제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됩니다. 그렇다고 모두 절망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AI는 사람을 무조건 밀어내는 도구만은 아닙니다. 잘 활용하면 오히려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AI를 잘 쓰는 사람은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결과를 만들고 더 빠르게 정리하고 더 높은 품질의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숙련이 아직 부족한 사람에게도 AI는 능력을 끌어올리는 보조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AI의 존재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도구로 삼고 누가 두려움만 느끼며 멈춰 있느냐입니다. 앞으로 유리한 사람은 AI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붙여서 자기 전문성의 단가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판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장 자동화가 일자리를 흔들었다면 이제는 생성형 AI가 사무직, 전문직, 서비스직까지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어떤 직업이 사라지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의 수입은 안전한가? 나는 AI와 경쟁할 사람인가? 아니면 AI를 활용할 사람인가? 앞으로의 시대는 직업 이름 하나로 안전을 보장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같은 직업 안에서도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무슨 직업을 가졌는가 보다 내가 하는 핵심 업무가 AI로 대체 가능한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6. 우리가 준비해야 할 자기계발 전략. 이제 가장 중요한 답을 말하겠습니다. 첫째, 직업명이 아니라 내 업무를 쪼개서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내 일 중 어떤 부분이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정리, 요약, 초안 작성, 반복 보고 같은 일만 붙잡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판단, 설득, 관리, 협상, 책임, 현장 대응, 관계 구축 같은 능력을 키우면 내 가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AI 활용 능력을 실무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냥 한두 번 써본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서 요약, 기획 초안, 데이터 정리, 아이디어 구조화, 회의 정리, 업무 자동화까지 실제로 일에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처럼 AI 활용 능력도 기본 문해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도메인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AI는 넓고 빠르게 정보를 다룰 수는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판단하는 능력은 인간에게 남아 있습니다. 의료, 세무, 법률, 교육, 상담, 보안, 품질 관리, 프로젝트 운영처럼 실수의 책임이 큰 분야일수록 전문성과 판단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넷째, 소프트 스킬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AI 시대일수록 설득력, 공감 능력, 협업 능력, 리더십, 갈등 조정 능력은 더 값이 올라갑니다. 기계가 글을 잘 쓸수록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더 귀해집니다. 다섯째, 자격과 포트폴리오와 현장 경험을 함께 쌓아야 합니다. 이제는 학위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경험만 이야기해도 부족합니다. 기업은 이 사람이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자격, 실제 결과물, 문제 해결 경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여섯째, 가정 경제는 두 번째 수입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 직장, 한 기술, 한 거래처에만 의존하면 변화가 올 때 충격이 큽니다. 본업 외에도 강의, 자문, 프리랜스, 디지털 상품, 전문 서비스 같은 작은 부수입 구조를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일곱째, 비상자금과 고정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AI 시대에는 수입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상자금, 부채 점검, 고정비 조정, 지출 구조 점검은 기술 공부만큼 중요합니다. 7. 지금 당장 해야 할 현실 행동, 이제 실행으로 가야 합니다. 먼저 내 업무를 20개 정도로 쪼개보십시오. 그리고 각 업무 옆에 표시해보십시오. AI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일, AI와 함께하면 더 빨라지는 일, 사람이 직접 해야 가치가 생기는 일. 이렇게만 해도 내 일의 위험 지도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3개월 안에 AI를 실무에 붙여보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문서 초안, 자료 요약, 아이디어 정리, 회의 정리, 발표 개요 작성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이 아니라 실제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 다음 내 분야에서 앞으로 3년 뒤에도 더 귀해질 능력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일 수도 있고, 보안일 수도 있고, 돌봄 전문성일 수도 있고, 교육 설계, 영업 협상, 프로젝트 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정했다면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웠다는 말보다 보여줄 수 있는 결과가 훨씬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현금 흐름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소득이 흔들려도 몇 개월 버틸 수 있는지, 고정비는 얼마나 되는지, 불필요한 지출은 무엇인지, 제2의 수입원은 가능한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AI 시대에는 스펙보다 먼저 가게의 방어력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클로징, AI 시대는 분명 무서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준비 없는 개인과 준비 없는 가정입니다. 사라지는 산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흔들리는 일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산업은 태어나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사람도 분명히 생깁니다. 결국 미래를 가르는 것은 AI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변화를 두려워만 할 것인가 아니면 도구로 바꾸어 내 삶을 지켜낼 것인가입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AI를 거부한 사람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자기 가치를 높인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가정은 수입 구조를 지키기 위해 배움과 재무 전략을 함께 준비한 가정일 것입니다. 자기 개발은 더 이상 취미가 아닙니다. 이제 자기 개발은 개인과 가정 경제를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I 시대는 각 가정별 빈부 격차가 큰 양상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 자기 개발을 시작할 적기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이 지나면 기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고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힐링은 단지 쉬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변화를 이해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고
내가 하는 일을 더 편리하고 수월하게 만들어가며 안정된 삶의 바탕을 하나씩 지켜가는 것 또한 넓은 의미의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AI 시대의 변화와 일자리, 경제의 문제 역시 결국은 우리 삶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큰 변화의 시대일수록 우리 모두 삶을 잘 돌보고 준비하면서 힐링과 행복을 함께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과 함께 소중한 분과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